수원교구가 2027 서울 세계 청년대회 수원교구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원교구대회 발대미사와 발대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남북관계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인도적 지원마저 끊긴 상황인데 평양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장근선 신부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이성환, 강선희 부부가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비신자 교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외동딸 상은 씨의 꿈을 이룬 부부를 만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자는 4,400명을 넘어서며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살 유가족도 함께 늘어난 셈인데 편견 어린 시선에 두 번 괴로워하고 있지만 지원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027 WID 세계 청년대회는 서울에서 열리는 본대회에 앞서 각 지역에서 교구대회가 먼저 열리는데요. 수원교구가 최근 발대식과 발대미사를 거행하고 교구대회를 향한 본격적인 여정에 나섰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7 서울 WID 세계 청년대회의 성공을 염원하는 글이 보입니다. 교황님을 꼭 뵙고 싶다는 개인적 소망을 담은 글귀도 눈에 띕니다. 수원교구가 2027 WID 교구대회 발대식에 앞서 마련한 축제 현장입니다. 생활성과 축제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청소년과 청년들이 밝힌 희망의 빛이 성당 안을 가득 비춥니다. WID 수원교구대회 조직위원장 문희종 주교가 발대를 공식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여정을 시작합시다. 바로 여러분 안에 청년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청년 예수님과 함께 힘차게 걸어갑시다. 문 주교는 수원교구대회를 통해 나누게 될 희망의 메시지가 세계 젊은이들과 우리 사회 젊은이들에게 큰 용기와 위로를 주게 될 거라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은 2027 WID 주제의 성구를 다 함께 외치며 수원교구대회 주인공으로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내일을 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용기를 내어라. 수원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국회도 WID 수원교구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세계 청년대회가 정말 잘 치러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와중에 저희도 작은 힘이나마 모든 힘을 보태겠습니다. 발대식이 끝난 후 거행된 발대 미사.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자발적으로 모인 젊은이들에 의해 세계 청년대회에 성대한 막이 오르고 있음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이 시대의 청년 이벽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의 청년 김대건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수원 교구대회를 주도하는 유일무이한 주체이며 기둥이고 복음 선포의 주역들입니다. 미사 중에는 청년들이 각자의 지향과 소망을 적은 기독을 모음판을 봉헌했습니다. 영성채 예식후에는 서울 WID 지역조직위원회 총괄 코디네이터 이경상 주교가 보낸 축하 메시지를 양주열 신부가 대신 전했습니다. 젊은이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느님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에 동지가 생겨 2027년 세계 청년대회를 준비하는 여정이 든든합니다. 2027 WID 수원교구대회 발대식에 참가한 청년들은 남은 교구대회 준비 여정에도 기도와 실천으로 함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교회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명맥마저 끊긴 상황인데요. 평양교구 담당 장근선 신부를 전은지 기자가 만났습니다.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후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 지난달엔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를 철거하며 이산가족의 희망을 앗아갔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펼치며 북방선교에 힘써온 교회의 노력도 무색해졌습니다.
교회는 2000년대 이전부터 남포와 신천에 공장을 세우고 북한 주민 지원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정권과 함께 바뀌던 대북 정책은 결국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명맥까지 끊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물품을 제약을 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평양에 신천에다가 만들었던 콩기름 공장도 결국은 중단을 해야 됐고, 평양에 했던 어린이 영양제 공장도 중단됐고. 그동안 교회가 북한을 지원해온 건 단순히 북한 주민을 돕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북한의 신앙 근거지들을 기억하고 미래 교회 재건에 초석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밀가루나 이제 콩을 올려보낼 때 그 푸대에다가 일부러 새겼어요. 십자가하고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위원회. 우리가 대북 지원한 것은 단지 지금 현재 배고픈 사람 도와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먼 미래에 교회 재건에 초석을 쌓고자 함도 있었다는 거. 남북 교류가 줄면서 현재로선 평양에 있는 장충성당의 상황도 알 길이 없습니다. 러시아 정교회의 경우 사할린 한인 3세인 테오판 김 대주교를 통해 소식이 전해지지만 가톨릭 교회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장긍선 신부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다면서도 신앙은 하느님의 섭리이기에 북한 교회에 대한 희망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는 인간의 단체만이 아니라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 단체이기 때문에 신앙의 흔적들은 어떻게든 간에 하느님께서는 전달해 주시리라. 지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임파서블이고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믿고 또 우리가 오히려 기도를 해야 된다고 봐요. 평양교구 소속 한국인 순교 사제는 12명, 수도자는 2명입니다. 장 신부는 신자들이 북한에서 순교한 이들을 기억하며 북한에 남아있을 신앙 후손들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구가 없어지는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 없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남아있을 그 신앙의 후손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교구보다도 서울교구에서는 더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비단 평양교구만이 아니더라도 북한 교회에 대해서 관심들을 갖고 평양교구는 2027년 설정 100주년을 앞두고 미사와 기념전시, 출판물 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이태원 참사로 외동딸을 떠나보낸 부부가 서울 주교좌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부부는 명동대성당에서 결혼하길 원했던 딸의 뜻에 따라 혼인 갱신식도 가졌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이성환, 강선희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인 이성환, 강선희 부부는 지난 9일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명동대성당에서 결혼하길 꿈꾸며 예비신자 교리를 받다 세상을 떠난 외동딸 상은이의 꿈을 대신 이뤄주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상은이 버킷리스트를 잘 몰라요. 근데 제일 그때 이제 첫 번째로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이 교리 수업이었고, 아내가 먼저 교리를 받고 뒤이어 남편이 교리를 받은 뒤 한날 한시에 세례를 받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부부는 6개월간 교리에 개근하고 마르코 복음을 필사하며 성실하게 세례를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가서 출석해가지고 앉아있는데 상은이가 거기 앉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아내 강 씨는 교리 담당이었던 명동대성당 부주임 조인기 신부와 면담을 하다가 조 신부가 상은이의 장례 때 미사를 봉헌하러 왔던 사제라는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내가 그때 결단을 못 내렸으면 이 신부님한테 수업을 못 받았겠구나라는 걸 또 이제 그랬죠. 그 마지막 수업날 이제 알면서 그것도 되게 감동이었고 너무 감사했어요. 이날 세례식이 더욱 뜻깊었던 건 혼인 갱신식도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25일은 부부의 결혼 30주년 기념일입니다. 상은이 엄마가 먼저 울었지? 하고 저도 하는데도 눈물이 또 나고 그랬습니다. 부부는 세례를 준비하며 프란치스코 교황 아련을 신청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5월 21일에 교황을 만나게 되는데 교황의 투병 소식이 걱정입니다. 교황님이 그때까지 꼭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실비아라는 세례명으로 화세를 받은 이상은 양. 상은이 방에선 여전히 온기가 느껴집니다.
미소가 예쁜 상은이의 사진들과 함께 성모상과 묵주 등 성물이 가득합니다. 부부에게 신앙은 상은이가 남기고 간 소명이자 상은이에게 가는 길이기에 매일 상은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있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을 떠난 실비아를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CPBC 김혜영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만 4,43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이후 13년 만의 최고치로 하루에 40명가량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인데요. 하지만 위로받아야 할 자살 유가족은 사회적 편견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자살 유가족을 향한 편견.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워낙에 우리 그 문화적인 데서 아직도 있으니까 아주 동정 어린 말씀을 하실 때 좀 당황스러웠어요. 시선이 따갑죠. 그런 게 사실은 두렵고 물론 제 잘못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좀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유가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에서는 유가족을 위한 자조 모임이나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희 씨가 매번 서울을 찾는 이유입니다. 이런 단체들이 지방에도 있다고는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했을 때 연결이 잘 안 됐어요. 소규모 공감, 소통할 수 있는 단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가족에게 자조 모임은 회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위로를 받아도 사실은 크게 와닿진 솔직히 않죠. 같은 슬픔을 같은 사람과 같이 공유하는 게 뭐 나름대로의 어떤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유가족은 자살도 하나의 죽음으로 온전히 인정받길 원합니다.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거는 인정받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정말 자기도 행복하고 싶어서 그 길을 택했으니까 그 또한 정말 그랬구나, 그랬었구나, 아유 그랬어 하는 그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유일한 자살 예방 전문기관인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센터. 유가족 지원을 맡고 있는 유명옥 수녀는 정부의 지원이 한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유가족 치유를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차별 1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구별하는 수가 있거든요. 유가족들이 이런 트라우마를 겪을 때 언제든지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수녀는 교회 차원의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대구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각 교구 차원에서 뭐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좀 그런 바람을 조금 바라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봄철에 자살률이 급증하는 스프링 피크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부본부장 김수규 신부는 이 시기에 심리적 취약성을 경고하며 자살 위기에 놓인 이와 유가족을 위한 세심한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손 내밀어 봄, 마음 열어 봄, 일명 봄봄 이렇게 캠페인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순 시기에 자살 예방 나눔 캠페인에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기금은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자살 예방센터를 통해 자살 예방 교육, 유가족 돌봄 프로그램, 상담 활동 등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CPBC 김정화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기록을 시작한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이상기후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에서 2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최유왕 씨. 900평짜리 밭에 양파와 무, 양배추 등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키우던 무의 절반을 버려야 했습니다. 무는 8월에 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을 하고 11월경 수확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폭염이 변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 발화가 제대로 돼야지 이게 농사가 되는 건데 발화가 많이 안 됐고 발화되는 것도 새싹이 타 죽고 그래가지고 최 씨는 기후가 점점 예측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합니다. 변동 폭이 이제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이제 그 적응을 하고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많이 특별했죠. 와, 여름에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네. 그러니까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어찌할 바를 대응을 못 하겠어. 이곳이 지난해 물을 심었던 밭입니다. 예상치 못한 폭염에 5번 파종했는데요. 그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무 크기도 평균에 못 미쳐 상품성이 떨어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여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습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 정도도 1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해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만 급변하는 기후에 대한 대책을 내놓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급변하는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면적 측면에서는 재배 면적 확보를 좀 신규로 주산지 이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또 뭐 품종 개발 같은 것도 이제 뭐 고온이나 저온 같은 이런데 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뭐 품종 개발도 필요할 거고요. 경북 봉화군에서 50년 넘게 농사를 지은 이상식 씨는 임시방편이 아닌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농정당국에서 이 기후위기에 대한 중장기적 전망을 내놓고 그리고 그 전망에 맞게끔 중장기적 정책을 수립을 하고 이 씨는 탄소 배출을 줄이는 유기농업에 대한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일정 부분만이라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농부들이 기댈 수 있는 언덕만 대주면은 정부 정책이 그러면은 친환경 농업할 농부들도 용기를 갖고 좀 늘어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늘어나는 추세만큼 환경이 더 좋아지겠죠. 기후위기는 평생 농사를 지은 농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평생 농사만 지으셨지만은 지금까지 쌓았던 경험들이 거의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팔로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기상청은 2025년 여름 기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여름은 예년보다 기온이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농민들의 근심은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5일 입원 중인 병원에서 또 다른 시노드 여정의 시작을 승인했습니다. 지난해까지 2번의 시노드 총회를 통해 채택한 최종 문서를 3년 동안 사목에 적용하고 평가해 2028년 10월 특별총회를 통해 결실을 맺는 여정인데요. 이 소식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편교회는 지난 2023년과 2024년 시노드 정신을 살아가는 교회, 친교, 참여, 사명을 주제로 2번의 시노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교황이 승인한 최종 문서는 1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학생 교육부터 교회 기관 내 긴밀한 관계 설정, 교회 통합 촉진 등 다양한 현안들이 담겼습니다. 다만 교회 내 여성 부재직 가능성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Voglio così riconoscere il valore del cammino sinodale compiuto che tramite questo documento consegno al santo popolo fedele di Dio.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5일 병원에서 승인한 시노드 차기 여정은 2차례 시노드를 통한 최종 문서를 실행하는 3번째 단계입니다. 올해부터 3년 동안 지역교회가 최종 문서의 권고에 응답해 실제 사목에 적용하고 이를 평가해 2028년 10월 총회를 통해 결실을 맺는 여정입니다. 교황청 세계 주교 대의원회의 사무처 사무총장 마리오 그렉 추기경은 서한에서 이번 시노드는 지난 시노드 결과물이 실제 사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피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문화와 지역사회에 필요한 적합한 방식으로 이를 수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교회는 2027년 중 각 교구와 주교회의 등에서
시노드 정신 실천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어 2028년 초 대륙별 시노드를 통해 정리한 결과물은 2028년 10월 시노드 특별총회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그렉 추기경은 2028년 특별회의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오는 5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각 지역 교회에 다양한 교회 구성원이 함께하는 시노드 팀을 구성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지옥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심리적으로 내전을 치르고 있는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헌재 앞에서 일부 성난 시위대는 지나가는 시민에게 중국인이 아니냐고 다짜고짜 묻기도 하고 특정 정치인의 욕을 하라는 사상 검증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하지만 시위대가 외치는 폭력과 증오의 언행은 줄어들지 않고 커져만 갑니다. 이 지옥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시작한 이후로 부정선거를 들었습니다. 지난 총선을 비롯한 선거에 부정이 있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정선거 음모론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계엄령은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국회의원들과 일부 종교인이 앞장서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을 퍼뜨렸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여기에 중국이 부정선거에 개입했다는 이야기까지 추가됐습니다. 순식간에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공산화 위기에서 지키는 영웅이 됩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서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 만세를 외쳤습니다. 진실을 깨닫게 해준 윤 대통령에게 감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온라인에서만 활동하던 청년들도 여성 혐오를 앞세우며 탄핵 반대 집회 광장에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옳고 그름의 문제였던 윤 대통령의 계엄령 사태는 대통령에 대한 지지냐 아니냐로 반전되어 버립니다. 비상계엄 이후 지금까지 우리 공동체는 분열됐습니다. 내전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인, 가족, 직장 동료 할 것 없이 온 국민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아니냐로 갈라졌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은 법원을 부순 것도 모자라 헌재도 부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하는 일부 지지자는 분신 자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을 끝내기 위해서는 분열의 시작점이며 중심인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입장을 직접 밝혀야 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는 또 다른 휴전선이 그어집니다. 서부지법 난동처럼 극렬 지지자들이 국가기관을 습격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자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역 감정이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고 국민을 갈라놓은 것처럼 윤 대통령의 불복은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윤 대통령이 직접 승복 선언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 이후 편지를 써서라도 견해를 밝힌 것과 달리 석방 이후에는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외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최후 진술에서는 승복은 없고 계엄은 대국민 호소였다는 말만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헌법과 법률을 따르겠다고 선서했습니다. 그렇게 선서한 마음가짐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의 품위 있는 승복 선언을 기대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는 이 분열과 혼란을 끝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 제목은 대통령이 승복해야 끝난다입니다. 대한민국이 분열을 극복하고 통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어느덧 2025년 24절기 중 네 번째 절기인 춘분이 지났습니다.
춘분을 기점으로 해가 서서히 길어진다고 하죠. 날도 이전보다 포근해졌는데요. 봄이 내려앉는 모습이 보이는 듯 하지만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둘러싼 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해와 함께 따스한 봄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CPBC 뉴스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